세번 했었죠. 자, NHN 3.5% 박스 에서 살펴보도록 3.75% 내려갔는데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후에 오전에 금리라는 속도들을 들어갈 것이라는 그런 요소들, 막 이런 것들이 곁들여지면서 환율이 자, 오전에 이게 특징주로 나왔는데 특징주 우리나라 맨 끝으로 환율이 약세를 보인 거예요. 즉 환율 상승이 맨 나타난 마지막에 겁니다. 쭉 내려가다가 맨 본심도 마지막에 가서 캐리, 개잡주 캐리하고 그리고 NHN 박스하고 그래서 돈이 급락 그리고 뉴스가 나오는데 최대 주주 변경인데 급락이 나왔어요. 보통 이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대 주주 변경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죠. 오르는데 최대 주주 변경에 주가가 급락이다? 이거 뭔 일일까? 그 차원이 아니에요. 해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의 어떤 반경이 들었다. 미국의 관세라는 NHN은 봐도 이제 NHN 박스 같은 경우는 거의 보는 중이 아닌데 이거 웬일입니까? 환율의 상승을 이러면 급락이는 얼마나 하네요. 자, 이게 어저께 신고가였거든요. 그 폭이 좀 차이가 어저께 신고가 이런 현상이 52조 나타난 신고가. 거고, 자, 2004년 3월달 이미 주어진 악재이긴 하지만 근 2년 만에 최고가 수준으로 지금 올라들어 왔다가 여기까지 지금 급등해서 들어왔어요. 100% 넘게 주가가 올라 들어왔다가 밀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잘 아시고 최근에 음원주 같은 경우는 플러스 효과를 누리면서 음원주 중에서 제일 강한 YG 플러스 같은 경우로 본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그런 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얘 혼자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갔다. 주도력을 당분간은 계속 유지를 한다라는 것이죠. 주도력을 유지를 왠지 모르게 그냥 올라가는 뭐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흔히 하는 이 삼성전자 이거 뭐 있는 거 아니냐. 주도력. 이게 뭐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지고 외국인 대량 매수 신고가 뭐 연속 상승 이런 거 나오고 또 이렇게 열어보면 뭐 실적은 좋아지겠습니다. 소수계좌 매수 관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개인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뒤에도 또 나옵니다. 소수계좌가 이거 저 나오기 전에 이제 AI에 대한 그 거품 논제, 등장을 하게 대시장은 미국 시장 자체가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AI에 있는 거거든요. 기타 AI가 법이라고 꺾여버리면 시장이 꺾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가 누군가 이제 알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그런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있는 거죠. 이 AI에서 촉발돼서 디램랜드 가격도 올라가는 것이 전 세계가 아직 이래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게 주가 연락이 올라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매각 주인 바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급락 형태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올라들었다. 자, 이게 NHN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기업을 매각할 때 매각 가격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시가총액에다가 시가총액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합상이 들어갈 때의 시가총액이죠. 그때의 시가총액에서 이 종목의 지분 가치를 계산을 해요. 거죠. 그래서 지분 가치 그래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 매각 가격이 3조, 뭐 HPSB 2조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 지분이 이제 45%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이 시가총액이 지금 같은 경우로 친다라고 하면 지금 얘가 지금 660원이니까 여기다 45% 그런 라인이 기본적으로 300억대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여기 요런 금액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매각 가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각 가격도 올라가는 겁니다. 클래시스나 오전에 설명드렸던 HPSP나 이런 종목들이 주가 내리는 데는 이 기업을 매각하겠다, 이 최대 주주들이 기업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면서 가격을 밝히 그게 가장 크다라고 얘기 들었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3조 원에 팔겠다고 이거 2조 원에 팔겠다고 그러거든요. 이 2조 원에 이걸 누가 사냐고. 반도체 장비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주가를 까 부셔버리게 된다면 싸게 인수를 할 수 있으니까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제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매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가격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가에 팔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HN이 이렇게 위로 끌어당겨 올려서 팔 것이냐라면 그건 아니에요. 이런 협상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협상이 이미 임시감시부터 들어갔을 거고요. 협상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기는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NHN 박스가 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버는 그런 업종이 아니잖아요. 자, 1월 돈을 벌고 있는 달에 1월 회사가 12일부터 그래서 NHN 같은 경우가 이건 골칫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데리고 있어봐야 뭐 돈도 안 되고 덜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실적도 안 나오고 바이오주가 한 그렇게 번 더 크게 돈도 안 되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제 경영 효율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손절친 겁니다.
NHN에서 이중항체 NHN의 경우는 이걸 15년 전에 사서요. NHN 벅스가 이때 샀으니까 손절이죠 이거. 움직일 가능성이 손절 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60% 정도로 손절을 쳤을 것 같은데. 탈모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여기서 이때 인수를 해서 2015년에 인수를 했으니까 이때 인수를 해서 지금 여기서 팔고 있으니까 그새 주가가 지금 한 3분의 1 토막 나고 하기는 힘들고 좀 지켜보는 그런 3분의 1 토막으로 깔아주겠습니다. 아주 시장 주도적으로 그럼 NHN도 바로 이거 전면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부상되는 것은 여기까지 아니에요. 들어온다네. 이제 손절 치는 거야. 이렇게 들어왔을 때 팔수록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이런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우리 6월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격 조작을 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이 하면서 시세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이유는 자 누가 샀느냐인데 정부 이런 개별 차원에서의 잡주 정책 형태로 들어가는 여기 아우러지면서 이제 움직이는 흔히 많이 나오는 거죠. 요 무슨 인베스트 무슨 투자조합 이런 거 잡주들 같은 경우 열어보면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투자조합에서 인수 이렇게 한 거.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설명드리니까 투자조합은 그 회사를 사서 인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경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회사가 아니에요. 헤쳐먹고 나가겠다라는 게 주요한 쪽인 거고요. 이게 투자조합이 아닌 쪽에서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새로 들어오는 회사하고의 시너지가 맞느냐라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름 자체는 좀 뭐라서 이렇게 꼭 우회 상장처럼 이름을 달고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킵스파마, 그 KPS죠. 그 KPS는 HLB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이 KPS를 인수를 해서 알류주로 바꾸고 있는 와중에 그런 이제 킵스파마를 인수를 하면서 아예 회사 자체 이름도 킵스파마를 잘 활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케이스하고 그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온 경우 실질적으로 우회 상장을 선택하는 쪽이고 이제 안 되는 쪽을 보면 이제 최근에 보면 LG엔솔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가 대규모 계약 해지해가지고 개잡주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2차 전지는 미국에서 개잡주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를 사서 그러면서 또 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2차 전지주로 변신이 됐었던 이건 우회 상장이죠. 연비 규제를 좀 완화하고 유럽까지 우회 상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거래소가 아까 카맥신이라고 하는 종목들 상패되는 과정에서도 10% 급감을 하고 11월 달에는 우리 한국 증권거래소 그리고 식약처 꼴랭대로 하는 집단들이죠. 이거 식약처 대통령 말도 안 들어먹는 대표적인 정부기관 안 좋을 가능성이 당연히 10월 달부터 대통령이 뭐 2분기는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는데 대통령이 뭐 안 좋아요. 그래서 1월 의학에 대해서 뭐 알아? 실적이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가장 유명한 기관이죠. 한국에서 대통령 말을 개코로 알아듣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다라고 얘기 들었죠. 검찰, 식약처. 그리고 이제 한 1년 그리고 정도 지나면 이제 좀 미국에서 거래소도 만만치 않습니다. 직권료들은 것이 점점 이제 어떤 기업은 우회 상장 그냥 해주고요. 우회 상장이라는 거 이게 우회 상장 심사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이게 하는 거 우회 상장 심사는 그래요. 사실 예전에는 우회 상장이 마구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R&D 열풍에서 파워텍 같은 종목들, 리타워텍, 어마어마하게 100배를 헤쳐드셨던 그 전설의 리타워텍 같은 경우 그 뒤로 가지고 우회 상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왜 제재를 들어가기 시작했냐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이 셀트리온이 우알캠을 인수를 해서 우회 상장해가지고 특히 이제 현대 우회 상장을 통해서 뭐 테슬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 IPO 과정을 거쳐서 들어와요.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먹을 게 많은데 우회 상장으로 들어와 버려요. 셀트리온이 여전히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이 새끼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회 상장으로 들어와 버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회 상장 들어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폭주를 해버리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과실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신규 상장되면 신규 상장에서 이렇게 해먹어야 되는 이 과실을 못 해먹었거든. 주가 올려 들어가고 못 해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셀트리온이 이러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쭉쭉쭉쭉 계속 올라들면서 시가총액까지 이렇게 1위까지 이렇게 치고 날려들어온 그런 걸 보이자 급기야는 결국에 우회 상장을 심사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회 상장은 지금 같은 경우도 우회 상장 심사 종종 들어갑니다. 우회 상장 심사. 투자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 지금도 그래서 우회 상장 심사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 그렇다고 우리나라 근데 그래서 사실상 그래서 우회 상장 심사 유명무실하다라는 뉴스 기사도 수없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신경 쓰지 않죠. 나머지는 쭉 올라가죠. 금융주 순환이 들어올 때 우회 상장 그럴 때는 이제 한 번씩 그 매매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그래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회상장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심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회상장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경제를 깨지는 반면에 이 우회상장이라고 그전에는 거의 다 우회상장이라 심사한다고 그러서 다 통과돼서 있죠. 피노 같은 회사들 다 그냥 통과죠. 근데 최근에는 이게 안 된 회사가 두 개가 있죠. 하이트론이 거기에 해당되는 정책주 있잖아요. 지방선거하고 공통적으로 하면서 다 정책 그다음에 이제 하이트론 안 됐고요. 그리고 아직도 안 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아리바이오 올해 어떻게 보면 안 되고 있죠. 요거 이제 주로 대세적인 바이오 측면에서 쪽에서 이제 이렇게 안 되는 쪽으로 하려고 로봇 하면 AI 지들 마음대로 이런 것들은 뭐 하면 계속 유효하지만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 거고 뭐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해주는 거고 그건 주로 이제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냐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이 기관들 금융기관들의 매장인 물량들이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냐 새로 인수해서 들어오는 회사 쪽에 있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주로 구분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NHN박스가 주가 올라들어가는 쪽으로 유일하게 낼 수 있는 합당하게 올라갈 만하다라고 해서 결론 낼 수 있는 거는 이게 우회상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여기는 새로 들어오는 회사가 무슨 투자조합 이런 회사가 아니고 NDT 엔지니어링입니다. NDT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아래쪽에 오르고라는 채팅앱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NDT 엔지니어링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오르고 채팅앱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같은 경우 주로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투자조합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그런 애들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NDT 엔지니어링과 그 외 기타 1, 2, 3 투자조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쪽에도 나는 것 같은데 13 그다음에 13, 5 하면은 투자조합이 훨씬 많네요. 1, 2, 3 그러면 사실상 얘네가 그런데 이 오르고 채팅 앱은 최대주자가 되네요. 가장 잘한다는 전문가 20여 명이 여기 다 있어요. 이쪽이 원래 오리지널이었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오리지널로 올라들어가서 그래서 이렇게 비파괴 검사, 항공기 부품 요걸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재작년 기준이긴 합니다만 300억에다가 이익 79억을 낸 강소기업 형태로 되고 있죠. 이익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300억에 79억이면 영업이익률 20%가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쪽으로 우회 상장된다라고 하면은 더 올라가야죠. 지금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용을 해야 되겠죠. 더 올라가야 됩니다. 이 오르고 채팅앱 이용을 잘 한 사람들이 더 올라가야 맞잖아요. 이거 이익률이 20% 되는 강소기업인데 동참하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을 해서 앱을 설치하시고 순이익이 지금 79억이니까요. 딱 설치해놨더니 지금 시가총액이 없잖아. 지금 이렇게 올라 들어가서 지금 660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디 비번 필명 만들어서 로그인한 다음에 요 공개 채팅 탭 있잖아요. 8, 64, 8배 무료 종목 8배밖에 안 되죠.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바지로 끝에 내세우고 투자조합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요거 이용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해쳐먹는다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금 조금 애매해요. 근데 이 앞쪽이 주력이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더 올라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자 이거죠. 엔더테일은 항공기 부품하는 회사인데 항공기 부품하는 회사가 NHN박스 음원회사를 왜 사죠? 네? 천하의 NHN도 경영 효율화 한다라고서 버려버렸던 회사를 원래부터 그가 하고 있던 회사예요. 그쪽 계열에 있던 회사입니까? 게임 그렇죠. 게임하고 엔터하고 이쪽은 밀접하게 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니까 그쪽에는 관련이 있는 주가도 같이 움직여 들어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맥락이 맞아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항공기 부품하고 음원회사하고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들어오는 목적에는 그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상장의 형태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거죠. 우회상장의 형태로 뒤집어 바뀌는 겁니다. 이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되는 놈이 있고 안 되는 놈이 있고 전부 지 맘대로야. 코스피에서 엿장수 맘대로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니까 이 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기 원래 라이프 시멘틱스 여기입니다. 원래 회사하고 굉장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라이프 시멘틱스가 스피어를 인수하는 것처럼 했습니다만 이 라이프 시멘틱스의 꼬라지 보세요. 이거 가지고 지금 인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실적 이 꼬라지를 가지고 이런 실적을 내던 애들이 이런 실적 내는 회사를 인수를 한다고? 반대로 간 거죠. 우회상장이죠 이거. 그래서 스피어 이코리아하고 합병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스피어 코리아는 특수화학금 분야 세계 5대 티어
공급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매출 이렇게 나오고 이익 이렇게 나오는 회사를 26억짜리가 인수를 했다고? 우회상장이죠 이거.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치 꼴리는 대로요. 이렇게 아리바이오가처럼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맘대로입니다. 근데 주로 이제 안 해주는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고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쓱 넘어 일반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또 많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하이트론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오 쪽이니까 노 하고 들어갔었고요. 아리바이오도 노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스피어 같은 이런 형태로 바꿔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요런 쪽으로 바뀌어 들어온다라고 하면 기존에 음원주 NHN 박스는 잊어라 겁니다. 이제 항공 부품주 그리고 이름이 바뀌어서 NDT 엔지니어링 이렇게 회사 이름 바뀌고 이렇게 바꿔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요런 케이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내려왔다가도 다시 돌아 들어가는 구조로 갈 수가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은 이게 그렇게 될지 단순하게 이 투자조합들이 이슈 가지고 미리 사전에 한번 해먹고 도망가자로 진행될지는 현재 수준에서는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죠. 저쪽에서 보면 기타법인 같은 쪽에서도 지금 전에 거래 전혀 없었는데요. 지금 쳐다보지도 않고 있던 기타법인 쪽에서도 누군가 지금 요걸 알고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는 물량들이 있었고, 이쪽은 이제 여기 역시 마찬가지 내용을 알고 있는 외국인, 국적만 미국이거나 뭐 혹은 국적이 자 K만 군도인 검은 무리 한국인들, 한국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 K만 군도를 통해서 우회로 외국인 투자자로 이렇게 돌아 들어오는 거 뭐 그런 일이죠. 그래서 어느 쪽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일단 여러분들이 개별 단기 종목을 다루는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딱 지금 시장에서 이거 우회로 이슈만 들어가서 들어오기 딱 좋은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급락을 하더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38선 아래 살짝 내려와 들어왔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딱 요 정도 선 되겠네요. 돌린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내일 바로 살짝 내려갔다가 돌리거나 혹은 자 스피어에서처럼 조금 이제 시간 두고 난 다음에 탈바꿈 시키고 그리고 쳐돌리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돌리는 경우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건 별도에 따로 빼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죠.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진짜 이슈로 등장이 됐을 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짚어서 알려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요 정도 종목들은 글쎄 우리 개별 급등주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거 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있어야지, 뭐 건덕지가 있어야지. 그죠? 근데 뭐 상한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제 같은 경우 그 전날 16개 상한가 중에서 9개 이제 어제 오전에 들어갔던 종목 중에서 오전 스타트에서 1시간 동안 쭉 들어갔던 상한가 중에서 우리 천재투자TV 여기 오르고에 계신 전문가들이 5개의 종목의 상한가를 잡아냈습니다. 5개 종목. 이 화면에 계신 분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종목을 들어가 가지고 각기 전부 다 다른 전문가들이 다 다른 종목으로 5개의 상한가를 어제 스타트에서 잡아냈거든요. 그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보는 방식에 따라 틀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 갤러리아 같은 경우보다 이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 종목이 더 가게 될 거다라고 이걸로 얘기 드렸었잖아요. 굉장히 싼 모베이스 이런 거 여기 그렇죠?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 각자 자기 방식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그 관점을 두고 이런 거 잡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르고에서 도움 받으시면 돼요. 자, 요가 그런 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유 없이 들어왔다. 지금 일단 도망가야 되는 때죠. 일단은 도망을 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의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잡아내 드릴 테니까 제 종목 분석 보시고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